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우리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잭슨홀 컨퍼런스를 이제 앞두고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밤이죠. 그래서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출발 당시는 워낙 요즘 뉴욕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그거하고 또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확대,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매물을 좀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은 좀 부진했고, 또 금융 에너지 이쪽은 또 트럼프 트레이드 기대 속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1.67, S&P 500이 마이너스 0.89%, 다우는 마이너스 0.43%, 우리가 신경 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3.44%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출발은 마이너스 0.62%, 그래서 2700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출발을 한 후에 기관의 매수가 이제 하루 종일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지수는 이제 조금씩 상승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95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3,44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032억을 순매도를 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2,700은 지켰어요. 2,701.69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22% 밀리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1%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런데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면서 역시 이제 조금씩 지수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3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04억을 순매도, 개인이 59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770은 지켜서 773.26포인트,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어제보다 0.03% 보합이죠. 약보합으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아침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양봉을 만들어 내도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만들어내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양봉은. 어차피 이제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연 6일째 가두리에 갇힌 것 같잖아요. 시장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늘 밤에 파월의 발언 강도에 따라서 내주의 시장 방향이 좀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달러당 1338원 90전, 어제보다 4원 60전이 내린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주체별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1,081억, SK하이닉스는 2,52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또 어제랑 반대로 삼성전자 582억, SK하이닉스 550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57억 75억 양주체 다 샀고 현대차도 49억 203억 이래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 되고 포스코홀딩스는 양주체가 다 팔았습니다. 58억 17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만 73억 사고 기관은 34억.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빈지털이 얘기했던 2차 전지는 그렇게 이제 오늘은 또 됐고 나머지는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신한지주,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이 정도를 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보면 역시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양 주체가 전부 팔았습니다. 외국인 327억 팔았고, 기관도 66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 35억 팔았고, 기관은 8억을 샀어요. 반면에 이제 알테오제는 오늘 외국인 제일 많이 산 것 같은데요. 단일 종목으로. 102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312억을 순매수했고, HLB도 외국인이 195억, 기관이 58억 이렇게 샀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뭐 섹터가 좀 어수선하죠. 요즘 이제 그게 특징인데 뭐냐면 섹터별로 움직여도 보면 섹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몇 개 종목만 움직여서 이슈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전체 섹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건설주 같은 거는 건설 대표주들이 올랐는데 이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요새 이제 꿈틀거리죠.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수도권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또 향후에 금리 인하도 기대하고 이래서 건설주들이 오늘 이게 지금 그저께에서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암호 이쪽 관련된 거 이게 정부가 이 양자 암호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걸 오늘 이제 내놓으면서 그게 부각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 통신 3사들도 오늘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뭐 통신 3사가 이제 그 자기네 자체의 AI를 이제 탑재할 거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전력 설비도 오랜만에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움직였고 바이오 일부도 오늘 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거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지만 그 바이오는 철저하게 이슈 있는 것만 그 이슈가 장착된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수선하게 특히 이제 뭐 오늘 이제 백화점 이런데 특히 뭐 백화점 다 오른 거 아니고 하나갤러리아가 좀 많이 오르면서 그 김동선 부사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체 섹터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시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 하나 뭐 이거는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거의 이제 지수는 보합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꼼짝 못하게 그래서 갇혀있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개별 종목들만 막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다음 주에 어느 쪽이 됐던 시장이 방향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같은 때에 잘 버텨나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시장이 전혀 뭐 그런 거 잘 안 받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종목에 쉽게 얘기하면 좋게 보는 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밤이면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려왔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정리하면 금리 인하의 강도와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건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이 뭐 50bp를 9월에 내리고 뭐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는 게 얘기하는 파월 의장은 쉽게 얘기해서 경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걱정이나 우려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금리만 떨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거와 동시에 같이 오는 게 이제 경기 우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또 간파를 해내야 되니까 그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강도로 표현하는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파월 의장 얘기 듣고 하는 게 거의 선문답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그 중에서 알아차려야 되고 우리가 못 알아차려도 뉴욕 시장이 뭔가 알아차릴 테니까 그래서 뉴욕 시장이 일단 반응을 할 거예요. 그 반응이 얼마나 다음 주로 이제 이어질지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반응을 할 겁니다. 그 이제 어제도 보면 그 제조업 PMI가
46.6에서 48로 이렇게 위축됐잖아요. 예. 서비스 PMI는 조금 이제 55에서 55.2 이렇게 조금 뭐 소폭 개선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 생산량이 1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생산과 고용 시장 위축 이게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걱정 없어 연착륙이야 뭐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긴 힘들어요. 뭐 보니까 뭐 경기 침체 없다 뭐 이렇게 거의 뭐 무당 얘기하듯 막 그런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나. 저도 그런 뉴욕을 많이 봤는데 그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 그러니까 2008년에도 그렇고 그런 큰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까지요. 그 대규모의 그 금융기관들은 계속 좋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그거는 뭐 앞으로도 안 바뀔 거고 그러니까 좀 그 위험스러운 거는 투자하는 분들이 알아서 이걸 좀 챙겨야 될 거고 저는 이제 그래서 경기 우려 걱정 없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한다. 그것도 걱정거리다. 눈여겨 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러면 금리 인하적 측면에서 9월에 50bp를 인하하고 올해 총 100bp 정도 인하한다는 게 이제 시장의 바램이자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정도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는 뭐 좀 25가 아닌 50bp 빅컷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무튼 금년에 1%포인트 내린다. 그런 거가 이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정작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그냥 발언이 그저 그렇다 뭐 이렇게 강한 게 없다 이러면 오히려 달러의 그 되돌림 그러니까 강세죠. 강세 쪽으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금리가 또 올라가고 또 대형 기술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어저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이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뉴욕 시장이 어제 보여줬던 게 예행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월이 오늘 별 볼 일 없이 얘기하면 이렇게 돼.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제 이제 미리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겠다.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돼서 금리 인하 폭이 좀 커질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되면 일단은 경기 우려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시장은 환호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시장은 환호해요. 그러니 이제 이도 저도 지금 미리 결정하기가 시장도 힘드니까 지금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꼼짝도 못하고 파월 입만 쳐다보고 밤까지 기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핵심이 금리 인하지만 더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경기 우려예요. 그게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은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무조건 큰 장이 온다. 이때가 되면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장을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대응하는 시장이지 미리 뭐 시장을 미리 그리고 예측하고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이런 시장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리스크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여튼 이번 주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지루했어요. 좀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8월 초에 한번 급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기세 좋게 한 후에 좀 이제 답답했죠. 이번 주는 좀 이제 답답한 우리 시장은 이제 진짜 거의 가두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시장인데 어쨌든간 이제 오늘 밤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어느 쪽이든 방향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택된 방향이 항구적이냐 그렇게도 얘기 못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잠시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주일짜리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첫 월요일이 노동절 아니에요. 거기 연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니까 한 주죠, 한 주. 8월의 마지막 주를 그 상황이 지배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또 다른 팩터들을 가지고 다시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주일이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뉴욕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응 전략을 잘 짜면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쪽 저쪽 다 지금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미리 시장을 우리가 예견하는 거는 아니라고 뭐 이제 금주 내내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금주 잘 참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잘 살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나름대로 잘 순항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조정받는다,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매매 원칙에서 용인되는 부분 그게 뭐죠? 뭐 5일 잠깐 깨고 내려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10일 이평은 계속 우상향을 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을 보면서 나름 뭐 이렇게 잘 가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듣고 뭐 어떻게 하고 계속 하지만 실제로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보면 딱 세 개예요. 실적, 전망, 수급. 실적이 어떠냐? 이거는 돈을 벌었냐는 얘기고, 전망은 앞으로 벌 거냐 이 얘기고, 그 개별 종목의 수급 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암만 기업이 좋아 보여도 수급 라인이 형성 없으면 시장에 인기가 없으면 그건 인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 전망,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 팩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 중요한 팩터다. 이게 키 팩터 for success. 성공으로 가는 키 팩터예요. 이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침 금요일이라 뭐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 막 주가가 막 오르면서 끝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간 뭐 그래서 제가 그 슬콘생의 그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이 노래를 올렸는데 모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부터 위험해져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겸허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40년 넘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항상 시장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좀 주도 면밀하게 따지고 보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발빠른 대응이 오히려 예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제목이 난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주식 투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실 잘 몰라요. 더 어려워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저는 대리 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식 제일 잘 보는 줄 알았다고. 원래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게 폭염이 안 가셔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하여튼 뭐 건강 조심하고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